네, 안녕하십니까. 새밤입니다. 네, 좀 비가 오니까 어두워가지고 실내등 켰어요. 퇴근길이고요. 오늘 뭐 갑자기 큰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모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싶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비커스 주식회사 오태민 작가님하고, 그리고 또 안동 4대 천재님인가 잘생기신 젊으신 분하고 나와가지고 어태버스 그 방송, 어태버스 그 유튜브에 JTBC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왔던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언론사라는 거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언론사라는 거는 이렇게 정보를 퍼나르는 단체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취재하고 해서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언론사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통 보면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도 강하고 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비커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퍼져나가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조금 크다, 그죠? 전에 안경 선글라스 막 이래 하고 배포하고 갈 때는 좀 못 느꼈는데, 원래 저는 그 지혜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2년 좀 넘었죠, 그죠? 지혜의 족보에서 또 오태버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꾸준히 구독하고, 작가님 그 강의를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제 나름대로 막 분석이나 이런 게 있었는 건 아니고, 어떤 직감이죠. 그냥 보고 이분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도 찾아가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찾아가 공부한다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구나 하면서 항상 곧 문턱이 있지. 아직까지 문턱이 많아요. 넘지 못하는 문턱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든지, 지혜의 족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최근에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학을 보고, 또 이번에 또 비트코인까지 다 보고 읽어보면서 이 지정학하고 정치에 관심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떠나서 세계 정치나 경제에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 관련된 오 작가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보면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지정학이나 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보는 거지. 모른다고 그냥 안 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보긴 보는데 머릿속에 남지는 잘 안 해. 오늘 이번 주 상관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이안 브레이먼과 리더가 사라진 세계가 맞죠? 리더가 사라진 세계라는 책을 한 번 다 봤는데, 페이지를 붙여서 보긴 봤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지. 아주 일반적인 세계 역사, 세계에 이렇게 현대사
대한 기본적인 뭐 지식이 함량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뭐 사소한 것들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지 그 책 한 권도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술술술 넘어갈 건데 다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금융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해양이죠, 그죠? 해양에서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뭐 칠함대인가 미국의 칠함대인가 이게 순찰을 돌면서 국제 간의 그런 국가 간의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고 금융적으로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뭐 천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달러를 패깅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더 이상 미국이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군사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출을 하고 비용이 그죠.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또 타 국가들이 또 그렇게 적극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 내부도 지금 그 양당 간의 분열이 거의 뭐 4분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갈리고 또 미국 내부조차도 지금 수술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뭐 소득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미국 내부를 지금 수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작가가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 지금 G2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계속 세계의 G2로 부상을 하면서 이 G2 체제로 계속 역할 분담을 해가 이제 할 것인가. 근데 그건 또 회의적이죠. 예. 중국이 그럴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떠나서 이제 그런 함량이 안 돼 있다라고 작가는 피력을 해요.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그래서 G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로, G2, G1, G2가 아니고 G0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G0가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미국 패권이 점점점 한순간에 확 빠지지는 않지만 점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안 생기겠나. 예를 들어서 이제 G20, G20 국가들 있잖아요. 20국가들이 각자 알아서 연합하고 뭐 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고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 진공 상태에는 엄청난 일들이 안 일어나겠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이 많이 이 책이 나온 지가 나온 지가 10년 넘었는데 10년 넘었죠.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시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지정학이나 이게 세계 금융이 한번 확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피력을 이래 좀 해요. 하는데 지금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협회나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EU라든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이 바람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국들 자국의 이익에 별로 편성이 안 되면 협조를 안 하니까
힘이 쭉쭉쭉 빠지고 또 다른 체제로 변환하는 챕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뭐 과히 긍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듣고 나니까 좀 우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시작에 있는 책이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 이것도 맨 오 작가님이 옛날에 소개했던 이렇게 소개했던 책인데 책장에 꽂아놓고 안 읽다가 요즘 또 읽고 있는데 지금 읽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억수로 우울해요. 처음부터 우울한데 그 책 시작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이렇게 지금 우리 최근 70년 동안은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정치도 민주 체제로 이렇게 진보하고 이런 정치들도 옛날에 뭐 봉건제도나 뭐 이런 뭐 독재 국가 이런 거에서 민주 체제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국가들이 대중을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도록 하는 국가 체제가 유지되어 온 시기가 불과 70년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인류라는 이게 과연 진보나 계몽이 맞느냐? 여기서 이제 진정한 계몽주의가 맞느냐? 70년 전에 인류 역사를 과거 뭐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쭉 보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서로 뭐 조금 하다가 전쟁하고 죽이고 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뭐 30년 전쟁, 뭐 나폴레옹 전쟁,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 지금 70년 전까지 이전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계몽적으로 대중을 위해서 국가나 정치가 진보해왔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70년, 최근의 70년은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대가 옛날에 그런 그 밀림 같았던 뭐 야국 강식 같죠, 그죠? 야국 강식의 국가들 간의 그런 뭐 야만의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리더가 사라진 세계를 읽고 나서 바로 읽으니까 더 우울하더라고. 참 그런가 좀 앞으로 위해야 되노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못 이게 희소식이 들리고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딜레마네. 내가 살 동안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는 어떤 세상이 앞으로 그들한테 펼쳐질지가 좀 걱정이 되는 책들을 요즘 읽고 있어요. 그래서 왜 참 좋은 책을 읽어야 마음도 좋고 한데 좀 그렇네요. 그 가는 와중에 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한번 그냥 따문따문 계속 읽는 책이 있거든요. 피해 젖은 땅인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이렇게 쭉 책이 완전 벽돌책인데 그거를 틈틈이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건 진짜 또 우울하거든. 그건 너무 뭐 책이 너무 막 안 읽으려니까 또 하루에 한 번씩 가고 몇 장 읽다 보면 또 막 애가 덮고 또 이런 책인데 그것도 또 우울하거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잔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극단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게 단지 배고픔이라는 그리고 이런 것들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게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밑바닥으로 내려꽂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우울한 이야기를 자꾸 하여튼 뭐 모빅은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 내년에 또 언론사에서 이제 모빅이랑 오태빈 작가님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모빅이 전파가 되겠죠. 이제 뭐 계약 체결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렇게 되면 진짜 큰 기업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 모빅과 생태계가 이번 또 비트코인 불장하고 또 같이 편성해가지고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주위에 모빅을 좀 사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이게 진짜로 오 작가님 방송이라든지 이거를 쭉 봐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이거를 사도 이거를 참 불행하게 만들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 가격 변동이 비트코인도 아시겠지만 막 오를 것 같다가 딱 사면은 또 푹 꺼지고 오를 것 같다가 막 항상 오르다가 또 뚝 사면은 또 보로 꺼지고 이러거든. 모빅도 맨날 그렇잖아요. 보면 올해 뭐 딱 오를 것까지 가다가 거의 뭐 반토막 막 툭 나쁘고 초반에 너무 가격이 너무 빠르게 형성되고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건 좀 너무 빠르다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모비크가 어떤 거다 막 이렇게 설명 기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걸 이거 괜찮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오태민이라는 작가님이 이렇게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들어본 어떤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 내공이 좀 있어야 뭐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을 리더를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일단 기반이 되고 그리고 왜 비트모빅이 성장하고 또 가능한 프로젝트인가를 스스로 계속 되짚어보고 되물어보고 하고 하면서 이 같이 참여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못 지킨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노? 뭐 이래 생각이 자꾸 들거든. 이제 막 이렇게 그렇다니까. 들고 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노? 이게 뭐 안 그래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그런 게 막 머릿속에 든다니까. 뭘 하긴 한다는데 믿을 수. 근데 비트코인은 믿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씩 믿어가는 거지. 왜냐? 거래소에 있거든. 거래소에 이제 탁 지키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눈에 막 들어오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모빅은 이거 단톡방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긴 한다는데 이거 애매하거든. 그죠?
이거 뭐, 이거 뭐, 우리나라 김치 코인 비슷한데, 김치 코인 같은데, 이거 뭐, 이게 뭐, 나중에 또, 던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주위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번, 비트코인의 어떤, 한, 과거 14년, 15년 이래 있는 역사에서 크게 편성하지 못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편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있는 비트코인 다 일가무스니까, 편성하지 못했다면은, 조금은 참여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개당 요즘, 지금 한 개당에 지금 19만원, 오늘 갑자기 막, 그 뉴스 때문인지 막,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14만원 하던 게 막 19만원, 20만원 올라가던데, 요건 또 왜 보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 치고 올라갈지, 아마 그냥 포로 꺼질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개씩 그냥 재미삼아는 아니지. 20만원 돈 커면 크지. 근데 이왕 가상화폐 시장에서 내가 한번 이 시장에서 모빅이 어떤 건가 한번 내가 향후 몇 년다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싶으면 뭐 한 달에 한 개, 뭐 여유가 되면 몇 개 이렇게 꾸준히 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초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폭등을 해서 가면 기분 나쁘잖아. 맞죠? 내가 뭐 담은 한 개라도 담은 몇 개라도 들고 있다가 또 폭등했을 때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이러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내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이게 막 폭등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기분 나쁘거든. 그것도 뭐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았는데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오를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영끌해가 사고 이러면 큰일 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거래일까 샀다가 지금 빚이 막 이 때문에 지금 막 처음에 막 숨도 못 쉬겠더라니까. 저 물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모빅 이 생태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있으면 남 그냥 뭐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게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데 뭐 앞으로 국가가 안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또 제약을 가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꾸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설계에 반영해가 이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던데 어떻게 대응하시고 할까?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이거 뭐 지정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개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뭐 이야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하여튼 뭐 모빅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저도 이 생태계에 도움을 유의하게 좀 받은 사람이라서 좀 알린다는 의미에서 영상도 올리고 좀 책도 소개하고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비 오고 난 뒤에 춥답니다. 이제 따숩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